방사능 물질 축적이 두려우신가요? 저는 걱정되어서 살 떨립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방사능 물질 축적을 최대한 막고 방사능 피폭으로 우리 세포가 손상을 입지 않기 위해 우리가 섭취해야 할 영양소. 안녕하세요. 윤성 약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24일 1차 방류를 시작으로 무려 30년간을 지속적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한다고 합니다. 국제방사성 방호위원회는 1인당 연간 방사성 피폭량을 1mSv로 권고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한 번에 0.1mSv가 피폭이 됩니다. 우리가 수산물을 안 먹을 수는 없고 지속적으로 먹을 텐데 혹여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장기간 먹을 경우에 내부 피폭이 될 우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때 탁월한 치료제나 해독제가 있느냐? 아쉽게도 모든 방사능 물질을 해독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의 방사성 물질을 체내에 축적되지 않게 막아주는 영양소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체내 축적된 방사성 물질이 세포를 손상시키지 않게 막아주는 영양소들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핵발전소 사고 등에서 유출될 수 있는 인공 방사성 핵종은 세슘 137, 요오드 131, 스트론튬 90, 플루토늄 239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각각마다 이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경쟁적으로 막아주는 영양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를 돌아 우리나라까지 도달하는 시뮬레이션을 보았는데요. 걸러지지 않은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열흘 정도로 짧아서 고농도에 노출되기 전에는 괜찮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믿기로 하자고요. 알프스 설비로 방사선 핵종이 걸러진다고는 하나 방류가 거듭되면 처음 성능이 계속 유지될까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사능이 축적되기 전에 이런 영양소들을 잘 챙겨 먹으면 몸속에 들어와도 내 몸으로 결합하지 않고 배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내 몸 세포와 방사성 원소가 결합해버리면 배출이 잘 안 되고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리기에 미리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요오드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로 주로 사용되죠.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 이외에도 요오드는 쓰임이 많습니다. 방사성 요오드인 요오드 131이 체내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요오드로 착각해서 흡수해서 갑상선에 축적이 됩니다. 갑상선 세포는 이때 지속적으로 감마선에 피폭당해서 갑상선암 발생 위험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오드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면 요오드 131이 결합할 자리가 없어서 흡수되지 않고 배출이 됩니다. 요오드는 평상시에도 해독요법으로 기능의학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영양소입니다. 요오드를 방사능 피폭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사능 피폭 0.1g 이상 내부 피폭이 예상되는 사람에게는 많은 양의 요오드, 성인 기준 100mg 정도가 방사성 노출 직전이나 직후에 투여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양제에 함유된 정도의 요오드 가지고는 방호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간 것도 아니고 평상시 혹여 미량 오염되었을 수도 있는 음식물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야금야금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건데 안 될 건 없다는 생각입니다. 약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오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T 하이가 있고 기타 식품으로는 셀메드의 티로플 등이 있습니다. 평상시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를 즐겨 섭취하는 사람은 요오드 섭취는 충분하니까요. 식생활에서 이런 음식을 잘 안 드시는 분들만 요오드 함유된 영양제를 전문가와 상의 후 드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단, 부족하지도 않은데 무작정 방사능 문제 때문에 무턱대고 고용량을 복용하다가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해독 과정에서 많은 영양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석하지 않은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는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오드 복용 시 세포 속에 들어있던 브롬이나 불소 등 각종 노폐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때 신장의 배설 능력이 못 따라가면 신장이 손상될 수 있으니 콩팥 질환자가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요오드는 초기에 하루 6.25mg에서 12.5mg 정도의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25mg 정도를 보통 섭취하는데요.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의 없이 의무 복용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두 번째로 칼슘, 마그네슘입니다. 방사성 스트론튬 90은 핵실험, 낙진 등으로 아주 넓은 부위에 흩뿌려져서 오염되는데 이러한 토양에서 자라난 음식물 등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칼슘으로 오인되어서 뼈나 치아 등에 축적됩니다. 생물학적 반감기는 50년이나 되고요. 뼈에 축적이 되면 쉽게 배출되지도 않아요. 뼈의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이에요. 축적되면 베타선을 배출하면서 골수암이나 백혈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이 체내에 충분하다면 흡수되지 않고 밀려날 수도 있는 것이죠. 칼슘은 단독으로 가다 섭취 시 뼈에 잘 흡수되지도 않을 뿐더러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의 위험성이 오히려 증가합니다. 칼슘 보충제는 반드시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까지 함께 섭취해야 뼈로 잘 들어가니까요. 이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요새는 이런 성분을 한꺼번에 다 담은 영양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포타슘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영양소는 영양제의 형태로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칼륨 보충제는 나트륨이 너무 과잉이어서 균형이 깨졌거나 저칼륨 혈증이 있으신 분이나 필요한 것입니다. 칼륨은 균형이 매우 중요한데 보충제로 섭취 시에는 과잉 섭취할 수가 있어서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각종 야채나 과일에 충분한 칼륨이 들어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앞 항만에서 잡힌 우럭에서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나 검출되었다고 해서 세슘을 들어보았을 텐데요. 세슘 137은 칼륨과 유사한 생물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에 들어가면 칼륨으로 착각해서 흡수를 하게 되죠. 칼륨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세슘 137이 쏙쏙 흡수되겠죠? 평상시 야채를 충분히 드시면 칼륨뿐 아니라 식이섬유가 대장 내 노폐물 배출에도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많이 포함된 펙틴 성분은 세슘 137을 반감기보다도 더 빨리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바나나 등가 선량을 산출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칼륨은 포타슘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절대량을 차지하는 포타슘 39가 93.26%, 포타슘 41이 6.73%이고요. 이들은 비방사성 포타슘입니다. 포타슘 40이 방사성 포타슘이며 0.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0.1 마이크로 시버트 방사선 양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는 1년간 일반인의 방사선 노출량이 24,000개의 바나나에 해당되니 걱정할 필요는 없는 양입니다. 내부 피폭을 당하면 세포가 손상되는데요. 이번에는 축적이 되었을 때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영양소들을 말씀드릴게요. 각종 항산화 영양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라이코펜, 또 강황의 커큐민도 해당되겠고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또 레스베라트롤, 글루타치온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해독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분이죠. 최근에는 보충제로도 인기가 매우 높은 영양소입니다. 항산화제는 방사능뿐 아니라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의 손상도 예방해 주어서 평상시에도 섭취해주면 좋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을 드셔도 관계없고요. 혼합해도 상승작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섭취해주면 좋은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항염증 효과로 방사능 노출로 인한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수산물 섭취를 꺼려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오메가3가 부족해질 수 있어서 따로 챙겨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는 믿을 수 있는 좋은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고르시고, 생선 썩은 냄새가 나는 오메가3는 산패한 것이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사능 피폭은 근접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양에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수시간 내에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서서히 축적되어서 각종 암이나 백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유튜브 다른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염수 방류는 시작되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영양소를 드신다고 해서 방사능 피폭 자체를 막거나 완전히 해독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5년에 후쿠시마 바로 위에 있는 센다이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를 가지고 갔었어요. 도심은 허용 기준치 이하로 괜찮았는데 바닷가에 가니까 갑자기 확 수치가 올라서 1시간 이상 머무르면 안 되는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바닷가를 피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